운동하다 빨리 죽습니다. 60세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17가지. 운동은 언제나 몸에 좋다고 들어오셨죠? 저 또한 제 경력 대부분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50년간 노인분들을 치료하고 2만 5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97%가 실제로는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노년층의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광경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독실하게 운동하는 헌신적인 노인분들이 결국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통증과 부상, 그리고 더 짧은 수명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부산에 사시는 박영숙 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72세로 3년 동안 매일 아침 1시간씩 오르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무릎은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임없이 아팠으며 심장에는 무리가 가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운동이 서서히 그녀의 몸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운동은 젊음의 셈이 될 수도 있고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보는 가장 위험한 7가지 운동 습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건강하던 노인분들을 응급실로 보내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하며 심지어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60세 이후에 안전하게 운동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실제로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건너뛰신다면 여러분은 운동화를 신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주십시오. 78세인 저는 가장 중요한 건강 정보 외에는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여러분이 이 생명을 구하는 팁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운동 후에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았던 경험이 있거나 오늘 제가 언급하는 내용 중 익숙하게 들리는 것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노인분의 생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위험한 습관, 매주 노인분들을 응급실로 오게 만드는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험한 습관, 첫 번째, 이른 아침 운동의 함정. 놀라실 수도 있지만 잠에서 깨자마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60세 이후에 몸에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저 자신도 50대에 이 습관을 그만두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동네 공원에서 똑같은 광경을 봅니다. 새벽 5시에 서둘러 나온 노인분들이 거의 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격렬한 걷기나 조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절제력 있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심장마비, 낙상, 관절 부상의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6시의 몸과 오전 10시의 몸은 같지 않습니다. 밤사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부천은 23도 떨어지고 활액이 굳어지면서 관절이 뻣뻣해지며 일주기 리듬으로 인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급상승하고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 근육은 사실상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몸에 갑자기 격렬한 활동을 요구하면 문제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뻣뻣해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40%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관절은 적절한 윤활 없이 뼈끼리 부딪히며 갈리고 있습니다. 뇌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 감각도 저하됩니다. 춘천에 사시는 81세의 김철수님은 이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바로 파워워킹에 나섰습니다. 그는 꾸준함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그는 보도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분당 180회의 심박수로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는 그의 아침 운동 습관이 서서히 심혈관계에 손상을 입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을 듯 심장에 가해진 갑작스러운 부담이 마침내 한계를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은 관절 손상입니다. 뻣뻣하고 준비되지 않은 관절로 운동을 하면 즉각적인 부상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축적되는 미세한 손상을 유발합니다. 무릎과 고관절의 연골은 서서히 닳아 없어집니다. 척추 디스크는 불균일하게 압박됩니다. 어깨 관절에는 작은 파열이 생겨 결국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최은주님은 2년간 새벽 6시 요가 수업을 들은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칭이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뻣뻣한 관절로 복잡한 자세를 억지로 취하는 것은 연골 파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마침내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최소 30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샤워를 하십시오. 목표는 점진적으로 천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인에게 최적의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천이 안정적이고 협응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관절이 적절하게 윤활된 상태입니다. 꼭 더 일찍 운동해야 한다면 최소 10분 동안 팔 돌리기, 발목 돌리기, 부드러운 목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셋째, 모든 운동은 계획한 강도의 50%로 시작하십시오. 30분 동안 빠르게 걷기를 계획했다면 처음 10분은 천천히 걸으십시오. 근력 운동을 한다면 전혀 무게를 사용하지 않는 동작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활동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을 존중하면 여러분의 몸은 수년간 통증 없는 움직임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위험한 습관. 두 번째, 압박의 함정인 고중량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피트니스 애호가들을 화나게 할지도 모르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6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중량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다면 척추를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예방 가능한 부상을 본 후 노인 환자들에게 이 운동들을 완전히 추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량 스쿼트를 하는 동안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려보겠습니다. 어깨에 100파운드, 150파운드, 어쩌면 200파운드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30세 이후 이미 골밀도가 2030% 감소한 척추는 이제 엄청난 압력 아래 스프링처럼 압축됩니다. 모든 척추뼈가 서로 쥐어짜이고 그 사이에 젤과 같은 디스크는 튜브에서 짜내는 치약처럼 밖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여기에 이 요소를 더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앉아있는 것은 척추 건강에 있어 새로운 흡연과도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매시간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300% 증가시킵니다. 헬스장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손상된 상태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의 이강인님은 완벽한 예였습니다. 그는 평생 역기를 들어왔고 자신의 루틴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30살 때부터 250파운드 스쿼트를 해왔습니다. 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68세의 척추가 30세의 척추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뼈는 더 약해졌고 디스크는 더 얇아졌으며 지지하는 근육은 상당한 힘을 잃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이강인님은 스쿼트 3번째 세트 도중 뚝 하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제 진료실에 왔을 때 MRI 촬영 결과 3개의 디스크 탈출과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응급수술과 6개월간의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만성 통증을 겪고 있으며 이동성의 40%를 잃었습니다. 비극은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고중량 스쿼트에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점들은 훨씬 더 안전한 대안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량 스쿼트 대신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일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등을 곧게 펴며 무릎이 발끝과 일직선이 되도록 하십시오. 핵심은 움직임, 특히 내려오는 단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15회 반복하면 척추 압박 없이 동일한 근육 그룹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도전을 원한다면 한 발로 서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균형을 잡기 위해 튼튼한 표면을 잡고 한쪽 발을 땅에서 살짝 들어 올리십시오. 총 30초간 유지한 다음 다리를 바꾸십시오. 이것은 둥근, 대퇴사두근, 코어 근육에 놀라운 힘을 길러주면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고중량 스쿼트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드리프트의 경우 60세 이후에는 위험 대비 이익의 비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엉덩이를 접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동작은 전혀 무게 없이 또는 매우 가벼운 저항 밴드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 위험 없이 고관절 가동성과 햄스트링 유연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 아닙니다. 척추 이식 수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무게로 척추뼈를 압박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이 대체할 수 없는 연골과 디스크 물질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 동안의 삶을 위해 힘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습관. 3번째, 통제되지 않는 허리 신전 운동. 이 운동은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유익해 보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이 운동을 하는지 이해합니다. 허리 아래쪽을 강화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을 상쇄하며 어쩌면 뻣뻣함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후에 하는 허리 신전 운동 방식은 근육 긴장과 척추 부상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실행 방식입니다. 저는 노인분들이 엎드려 누운 다음 극적으로 등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팔과 다리를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척추를 고무로 만든 것처럼 다루며 주변 근육이 차갑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신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척추를 따라 흐르는 두꺼운 근육 다발인 척추 기립근은 수년간의 나쁜 자세와 앉아있는 습관으로 이미 굳어 있습니다. 이 근육에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수축을 강요하면 근육 파열, 염증, 그리고 척추 관절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이정희님은 이 교훈을 고통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녀는 허리 통증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며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허리 신전 운동을 해왔습니다. 대신 그녀는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운동을 하던 중 허리 아래쪽에 날카롭고 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똑바로 설 수 없었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척추 기립근은 심한 경련 상태였습니다. 반복된 극단적인 신전 운동이 근육 섬유에 여러 개의 미세 파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방 운동으로 시작했던 것이 몇 달이 걸려 해결된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허리 신전을 안전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이 수정된 접근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엎드려 누워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만 들어 올리십시오. 5초간 유지한 다음 반대쪽으로 바꾸십시오. 이 팔다리 교차 패턴은 척추에 훨씬 안전하며 실제로는 뇌의 양쪽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더 나은 신경학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부드러운 코브라 스트레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누워서 손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되 가슴만 들어 올리고 엉덩이는 바닥에 붙이십시오. 이것은 척추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고관절 굴곡근의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하고 통제된 신전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은 통제입니다. 60세 이후의 척추는 극적이고 강력한 신전이 아니라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운동 중과 후에 기분 좋게 느껴져야 합니다. 긴장, 타는 듯한 느낌 또는 날카로운 감각이 느껴진다면 너무 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습관. 네 번째, 어깨 파괴자 업라이트 로우. 만약 어깨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예방하고 싶다면 즉시 운동 루틴에서 업라이트 로우를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단일 운동으로 인해 다른 어떤 동작보다도 더 많은 회전근가에 부상을 봅니다. 업라이트 로우를 하는 동안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게를 턱 쪽으로 똑바로 들어 올리는데 이것은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어깨를 극단적인 내회전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임상검사에서 회전근가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무게를 더해서 부상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전근가에는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4개의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근육들이 이미 젊었을 때보다 약하고 덜 유연합니다. 업라이트 로우 동작은 이 섬세한 조직들을 어깨의 뼈 구조에 압박하여 염증과 잠재적인 파열을 일으킵니다. 제주에 사시는 71세 박성호님은 25파운드 덤벨로 일주일에 3번 업라이트 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어깨를 만들고 많은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둥근 자세를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회전근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통증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MRI 촬영 결과 그의 회전근가에 근육 2개가 완전히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술이 필요했고 4개월 동안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박성호님이 훨씬 더 안전한 운동으로 그의 목표인 강한 어깨와 좋은 자세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업라이트 로우 대신 간단한 어깨 으쓱하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가벼운 무게를 들거나 전혀 무게 없이 어깨를 귀 쪽으로 부드럽게 들어 올리십시오. 이것은 회전근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상부 승모근을 강화합니다. 측면 삼각근을 위해서는 레터럴 레이즈를 시도하되 어깨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십시오. 더 높이 올리면 회전근개가 압박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깨는 가벼운 저항으로 더 높은 반복 횟수에 더 잘 반응합니다. 노인을 위한 최고의 어깨 운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손바닥을 벽에 대고 몸을 부드럽게 밀었다가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자세를 개선하면서 전체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작고 섬세한 구조물이 많은 복잡한 관절입니다. 공격적이고 강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보살핌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능적이고 통증 없는 움직임입니다. 위험한 습관 5번째, 목 뒤로 하는 동작. 목 뒤로 무게를 움직여야 하는 모든 운동은 60세 이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 뒤로 하는 프레스, 목 뒤로 하는 렛 풀다운, 심지어 특정 요가 자세 등 이러한 움직임은 경추와 어깨를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놓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동안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뒤로 손을 뻗을 때 목을 거북목 자세로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볼링공 하나 정도의 무게인 약 5에서 4kg입니다. 볼링공을 몸에 가깝게 들면 감당할 수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같은 볼링공을 팔 길이만큼 멀리 들면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같은 원리가 머리에도 적용됩니다.
머리가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앞으로 1인치 움직일 때마다 경추에 약 5kg의 스트레스가 추가됩니다. 목 뒤로 하는 운동 중에는 머리가 34인치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는 목 근육이 4kg 대신 차연패 22kg을 지탱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어깨를 극단적인 외회전 상태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북목 자세와 어깨 스트레스의 이 조합은 부상을 위한 완벽한 조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김지영님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목 뒤로 하는 렛 풀다운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운동이 자세를 개선하고 등 상부를 강화할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심한 목 통증과 왼쪽 팔에 저림 증상이 생겼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목에 신경이 압박되었고 상부 승모근 전체에 심각한 근육 경련이 있었습니다. 재활에는 4개월이 걸렸고 2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증상이 재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발을 목 뒤가 아닌 몸 앞으로 당기기만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대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렛 풀다운의 경우 항상 발을 목 뒤가 아닌 가슴 위쪽으로 당기십시오. 머리를 중립 위치에 유지하고 경합골을 아래로 함께 당기는 데 집중하십시오. 위험 없이 동일한 근육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싱의 경우 무게를 볼 수 있는 몸 앞에 두십시오. 어깨는 팔이 몸통 바로 위나 뒤가 아니라 약간 앞에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머리 뒤로 손을 뻗는 요가나 스트레칭 루틴을 하고 있다면 동작을 수정하십시오. 스트레칭 중 목 뒤에서 손을 깍지 끼는 대신 갈비뼈 아래에 놓거나 팔을 몸 옆에 두십시오. 여기서 핵심 원칙은 가시성입니다. 운동 중에 무게나 손을 볼 수 없다면 아마도 관절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을 자연스러운 시야 내에 유지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몸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위험한 습관 6번째, 목 파괴자 머리 돌리기. 이것은 제가 노인분들이 하는 가장 흔한 운동일 수 있으며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의 긴장을 푼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완전한 원으로 여러 번 돌립니다. 대신 그들은 관절염을 가속화하고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갈리고 손상시키는 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추에는 굴곡과 신전고개의 끄덕이기, 측면 굴곡기를 어깨 쪽으로 기울이기, 회전 좌우로 돌리기의 3가지. 다른 평면에서 움직임을 허용하는 7개의 척추뼈가 있습니다. 머리를 원으로 돌릴 때 목이 머리, 무게의 압박 아래에서 3평면 모두를 동시에 통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추의 작은 관절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머리 돌리기 중에 들리는 갈리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뼈가 뼈에 문지르고 연골이 닳아 없어지며 관절 표면이 손상되는 소리입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말 그대로 목 관절의 보호 연골을 갈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76세 정수희님은 수년 동안 매일 아침 제 머리 돌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목 준비 운동이라고 부르며 유연성을 유지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그녀의 주치의는 저에게 그녀를 의뢰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상부 경추에 진행된 관절염, 골극, 그리고 현저하게 감소된 관절 공간이 보였습니다. 머리 돌리기가 그녀의 관절염을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진행을 확실히 가속화시켰습니다. 매일의 갈리는 움직임은 수십 년 더 지속되었어야 할 연골을 닳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통증 관리를 위해 약물이 필요했고 머리를 돌리는 많은 활동을 피해야 했습니다. 여기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목을 한 번에 한 평면의 움직임으로만 움직이십시오.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으로 시작하여 턱을 가슴에 대고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한 번에 한쪽씩 귀를 어깨에 대는 스트레칭을 시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천천히 통제된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돌리십시오. 각 움직임은 느리고 통제되며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각 자세를 5배비 10초간 유지한 다음 방향으로 이동하기 전에 중립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파괴적인 갈리는 힘 없이 모든 가동성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목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문제는 더 공격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보통 나쁜 자세로 인해 목 근육이 약하고 과로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머리에 부드러운 저항을 가하는 것과 같은 강화 운동이 스트레칭보다 종종 더 유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은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를 지지합니다.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격적인 조작이 아니라 부드럽고 존중하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위험한 습관 7번째, 심장 위험인 숨 가쁨을 참으며 운동하기. 이 마지막 습관은 말 그대로 당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위험한 수준의 숨 가쁨, 가슴 불편함 또는 피로를 참으며 운동하도록 부추기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대의 심혈관계는 30대의 심혈관계가 아닙니다. 최대 심박수는 감소했고 혈관은 탄력을 잃었으며 심장 근육은 휴식 중에는 나타나지 않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심각한 숨, 가쁨이나 가슴 불편함을 참는 것은 심장마비, 위험한 부정맥 또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등산과 계단 오르기에서 가장 흔하게 봅니다. 노인들은 가파른 언덕이나 여러 층의 계단에 도전하며 숨을 헐떡이고 심장이 두근거릴 때에도 이겨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은 이 힘겨움을 체력 단련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노화된 심혈관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의 이영민님은 매주 토요일 아침 손자와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그는 험난한 오르막길에서도 젊은 손자와 보조를 맞추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가파른 경사면의 중간쯤에서 이영민님은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고 심하게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참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20분 후 이영민님은 쓰러졌습니다. 그는 대규모 심장마비를 겪고 있었습니다. 만약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등산로 입구 근처가 아니었다면 그는 사망했을 것입니다. 심장 전문의는 나중에 이영민님이 몇 주 동안 경고 증상을 겪었지만 가슴 압박과 숨 가쁨을 정상적인 운동 반응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운동은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운동 대부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차다면 너무 힘들게 운동하고 있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목표 심박수 공식 220 빼기 나이은 기껏해야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운동 부족인 노인이나 기저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정도로 높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지침은 대화 테스트입니다. 운동 파트너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다면 즉시 속도를 늦추십시오. 등산이나 걷기를 할 때는 완만한 경사의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필요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510분마다 멈춰서 쉬십시오. 심장은 회복하고 혈류를 재분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탈수는 심장 스트레스를 현저히 증가시키므로 물을 휴대하고 정기적으로 마시십시오. 운동 중 가슴 압박, 비정상적인 피로, 어지럼증 또는 메스꺼움을 경험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 처치를 받으십시오. 과잉 반응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의 심장마비를 놓치는 것보다 100번의 오진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60세 이후의 운동 목표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한 투지과시가 아니라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 안전한 운동을 위한 실천 계획. 이제 이 7가지 위험한 습관을 알았으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운동 루틴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러한 실수 중 하나라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변화를 주십시오. 이 간단한 규칙으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운동은 하는 동안과 하고 난 후에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무언가가 아프거나 긴장을 유발하거나 시작했을 때보다 기분이 더 나빠진다면 루틴에서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몸이 귀중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것이니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세 가지 중요한 노선. 집중하십시오. 균형, 유연성, 기능적 근력입니다. 한 발로 서거나 발뒤꿈치를 발끝에 붙여 걷는 것과 같은 균형 운동은 노인 부상의 주요 원인인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몸을 해로운 자세로 강요하지 않으면서 관절 가동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과 같은 기능적 근력 운동은 실제 활동에 대비시켜 줍니다. 셋째, 강도보다 꾸준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짜리 운동으로 지치는 것보다 격일로 10분씩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노화된 몸은 간헐적인 강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수십 년의 삶을 거친 여러분의 몸은 어떤 피트니스 전문가나 유튜브 영상보다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압니다.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과거의 능력이나 미래의 포부가 아닌 현재의 능력에 맞게 운동을 수정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다시 30대처럼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앞으로 2030년 동안 잘 움직이고 통증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이 7가지 습관은 5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면 운동 관련 부상 위험을 극적으로 줄이고 활동적인 삶을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다른 노인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더 많은 증거 기반 건강 조언을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더 힘들게 운동할 수는 없더라도 더 현명하게 운동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당신은 오늘 당신이 만든 변화에 감사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내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몸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